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조정받다 거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시장의 흐름을 갖다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통해서 한번 흐름을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전체적 흐름을 갖다 이렇게 보면 빨간 색깔이 좀 많고 파란 색깔도 있지만은 화면에서 일단 이제 좌측에 일단 기준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일단 이제 빅테크들이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일단 상장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주로 빅테크들이 다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애플도 빠져 있고 엔비디아도 빠져 있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팔란티어도 그렇고 뭐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IT라든지 반도체 AI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수출 제한을 갖다 한다. 뭐 이런 이제 검토한다는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히토류를 갖다가 무기화하다 보니까 미국이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반도체주, 최근에 주도주로 일단 부각되어 있는 상태인데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종목들이 부담을 느낀다면은 우리 시장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넷플릭스 같은 종목이 10% 이상 이렇게 급락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인데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세를 갖다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가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이익이 지금 37%를 감소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 외에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2차 전지 이 종목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그 또 경계심을 갖다가 지금 갖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분위기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원전주가 또 안 좋은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를 갖다 이렇게 보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락세를 갖다가 이어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루 이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5일 연속 급락하면서 직전 저점으로 내려서는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전주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하느냐 돈나무 언니가 팔아치우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른 것에 대한 경계심이 또 나오고 있고 차익실현 매물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 화면은 리게티 양자 컴퓨터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급등을 했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연일 떨어지는데 5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는가? 구글이 지금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상용화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경쟁하는 이 군소 업체들은 그만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체제인데 한쪽이 잘 나가면 다른 쪽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의 이러한 흐름을 갖다 우리가 반영해서 차근차근 또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일단 주요 이슈는 한미 간의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한번 주목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김정관 일단 산업부 차관이 미국으로 일단 갔습니다. 사실 한미 간에는 에이펙 회담 전에 이 한미 무역 협상을 타결을 갖다가 짓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상태에서 양국 간의 교감이 많아지고 있고 결국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이 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겠죠, 그죠? 그 부분은 좀 이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뭔가 또 각 부분별로 전쟁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전쟁을 중단하느냐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 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에이펙 회담 이것도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못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지금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또 벌이는 상태에 있고 협상이 시한이 지금 이제 에이펙 회담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그런 양국 간의 뭔가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역시 에이펙 회담에서도 좀 서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나도 아무런 결과물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일단 히토리를 갖다 무기화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미국은 역시 거기에 맞대응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중국으로 일단 수출 제한을 갖다 하는 이런 조치를 갖다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상황이 둘이가 이렇게 싸우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야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이제 조선업을 갖다가 이제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협업을 갖다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그게 하나오션이 이제 미국 조선소를 갖다 인수하는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자신의 지금 조선업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지금 입장을 갖다 밝히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하나오션의 계열사들을 갖다가 제재를 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한국에 불똥이 튀면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다양한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소프트웨어도 중단한다면은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수출에 일단 지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대응해서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또 한국은 뭔가 시진핑이 오면서 지금 한중 간의 관계 개선을 갖다가 도모하는 상태에 있고 한한을 갖다 해제할 기대감도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되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일입니다. 24일이면 내일이죠. 그죠? 저녁에 CPI를 발표합니다. 15일 하기로 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늦춘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일단 금리 인하의 단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입장이지만은,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은 이미 이전에 CPI보다는 고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달 이제 말 10월 31일에 우리 시간 새벽에 FOMC 회의가 종결되는데 거기에서 아마도 금리 인하를 갖다 0.25%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을 또 발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 속에서 지금 금리를 갖다 낮춰준다면은 이거는 또 부동산 정책 효과를 낮출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점에 아마 역점을 두고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하지 않고 동결시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이 한일과 3자 통합, 서합을 갖다가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통합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긍정적이죠. 우리도 지금 3,500불을 갖다가 미국이 달라고 하는데 주고 나면 이제 외환 보유가 바닥이 납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일단 자칫하면 이제 외환 위기를 일단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통화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조달하고 외환 위기를 갖다가 또는 여러 가지 일단 다양한 위기를 갖다가, 지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죠? 아무튼 이러한 어떤 요소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뭔가 지금 긍정적인 요인들이 별로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부담감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지금 한미 통상협상이 만약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타결이 된다면 혹시라도 어떤 1%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면 어떠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제를 깔고서 본다면 한미 관계의 복원이 이제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지금, 트럼프 입장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트럼프는 내년 11월 3일이 이제 중간선거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것을 일단, 자신의 이제, 입지가 좀 강화돼야 되는데, 만약에 지게 된다면 공화당이, 이건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지금 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한번 지켜볼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한미간의 관계를 복원시켜가지고 자신의 지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이제 발언해서 한국과 관계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런 어떤 이제 자기 업적을 갖다 남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통상협상을 갖다가 잘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트럼프는 이제 자신이 구상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AI 인프라 700조 이상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협업, 그 다음에 원전, 알래스카 개발, 뭐 이런 것들. AI 인프라는 이미 시장에서 일단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선이나 원전, 알래스카는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일단 이제, 타결이 되고 나면은 사업이 본계대도로 들어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도 관세율을 갖다가 15%로 이제 하향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원상복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동차주는 1차적 수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데, 다만 협상이 타결되면 어떻게 될까? 그전에는 올라가는데 타결되면은 자동차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사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죠? 떨어졌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사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호재가 터지고 나면은 더 이상의 호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때는 원전이나 그 다음에 조선이나 알래스카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 잘 참고해야 됩니다. 자동차주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협상이 타결돼 버리면은 자동차주도 떨어질 겁니다. 떨어졌을 때 적당하게 이제 조정을 갖다 마무리 잘 지었을 때 그때 매수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방산주. 이거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태 아닙니까? 또 언제 일단 다시 또 만날지 모릅니다. 그죠? 지금은 러시아가 열심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본토를 갖다가 공격하고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점령을 갖다가 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죠? 이 왜 그러는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일단 이제 이 나토 국가들이 지원을 갖다 하다 보니 그렇고 미국도 간접 지원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은 미국은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외환 보유가 거의 바닥이 나가고 있습니다. 500억 달러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푸틴이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종전 기대감이 불발됐기 때문에 방산 수요는 자극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만약에 종전이 돼버린다면은 만나서 종전을 시킨다 그러면은 방산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쨌든 러시아 내에서도 반푸틴 분위기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지고 많이 죽고 하다 보니까 푸틴 정책에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 러시아 내부에서 많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국가들도 방위비를 증가하고 있죠. 그죠? 현재 2%에서 3 내지 5%로 상향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이 방산주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만약에 이 상태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갖다 다시 한다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리고 푸틴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하자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이 방산주가 지금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방산주가 괜찮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방산주를 또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언제나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매물이 비매물이 모두 호조세를 갖다가 이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비매물이 보니 흑자가 나왔다 이건 아니고 물밑에서 개선세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메모리는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메모리에서도 일시 디램 수율이 지금 확 올라왔어요. 70% 이상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첨단 AI용 HBM 이렇게 HBM4 거기에서 일단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일시 디램이 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금 HBM4E까지도 지금 삼성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1B 디램이거든요. 그죠? 그보다 한 단계 더 업되는 겁니다. 일시 디램이. 근데 여기서 일단 수율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12월 달에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성공적이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삼성전자가 캐파가 높기 때문에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라든지 다 일단 이제 받았겠죠. 비메모리에서도 일단 고성능 엑시노스 2600을 갖다가 내년부터 갤럭시 시리즈에다가 첨단 이제 휴대폰에다가 일단 장착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애플보다도 6배 이상 성능이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테슬라가 또 AI6를 갖다가 지금 칩을 갖다가 위탁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에다가. 그래서 지금 이 생산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서 일단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테슬라는 앞으로 그 이상 삼성에다 계속 맡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일단 상당히 좋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사실상 이 삼성전자의 이러한 모습은 반도체가 현 시장의 주도주다, 뭐 이런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조정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들으시겠죠, 그죠?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되 또 올라갈 것이고, 조정받고 또 올라갈 것이고, 제가 뭐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 드렸지만은 디램 이쪽도 지금 고정 가격 그 거래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고정 가격을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DDR4보다도 DDR4 가격이 높아요. 재고가 바닥이 나버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DDR4 가격이 DDR5 가격, 첨단 반도체보다 또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첨단 반도체는 물론이고 레거시 제품까지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지금은 좋을 수밖에 없죠. 물론 하이닉스도 좋은 것이고, 그죠? 이런 모습은 계속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면은 소부장 반도체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 소부장 반도체도 어쨌든 삼성전자향, SK향 이런 이제 수주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고, 전공용, 후공종 이런 협력 업체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용 이제 칩 개발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단 주목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파운드리 부분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우스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AI와 관련해서는 냉각이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군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다만 우리가 지금 소부장 반도체는 개인이 선호하는 대상이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주로 메이저들이 선호하는 대상이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대상은 자꾸 매물을 퍼붓습니다, 메이저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거기다가 오른 데 대한 조정도 좀 받아야 되고,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오늘 소프트웨어를 갖다 중국에 수출을 갖다 제한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맞는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부장 반도체도 지금은 좀 조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나서 다시 기회가 온다는 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조정 갖다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소부장 반도체도 각 부분별로 최고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시간외에서 낙폭이 커지고 있다. 왜 커진다고 그랬습니까? 실적이 굉장히 순이익이 지금 30%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9월 말까지 지금 전기차의 밀어내기 그런 이제 판매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9월 말에 넘었으면 이제 보조금 1,000만 원을 못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것은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지금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이제 부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우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니까 테슬라가 아래로는 떨어지겠죠. 그죠?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뭐, LNF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건 단기적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에 일단 2차 전지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황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나씩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캐전 탈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캐전 탈출은 내년부터 가능할 겁니다. 그죠? 어쨌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존 경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은 앞으로 상당히 지금 현재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신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능이 뛰어날 것이고, 그죠? 뭐 기술 혁신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전기차의 성능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거죠, 그죠? 한 번 충전에 뭐 1000km를 간다든지 또는 한 번 충전하는데 충전 시간이 뭐 15분으로 단축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죠? 화재를 갖다가 안 나게 한다든지 또 배터리 수명을 갖다가 길게 연장한다든지 추운 겨울에 배터리가 역시 소모력이 뭐 그렇게 소모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혁신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고비해서 지금 캐전 탈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다만 당이 수직으로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갖다 거쳐야 되고 여기에 공매도 세력들이 실적이 아직 완전하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이걸 이용해서 공매도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죠. 그죠?
그 조정을 충분히 거쳤을 때 양극재라든지 언극재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핵심주가 있습니다. 마켓시어가 높은 종목들, 해자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다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2차 전지도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권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정에서는 12월 달에 지금 상법 개정안을 갖다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갖다 의무화하는 것이죠. 그죠? 의무화하는. 그 이외에도 물론 이제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돼 있습니다. 자사주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소각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자사주. 그러니까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입해가 소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EPS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EPS를. 바로 순이익을 가지고 주반응지수로 나눈 것이 EPS 아닙니까? 한 주당 이익 아니겠습니까? BPS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을 나누는 것이죠. 그죠? 근데 분모에 주식 수 아닙니까? 소각을 해버리면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모가 줄어든다면은 EPS라든지 BPS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밸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또 4분기는 그죠? 이 배당에 일단 이제 지금 배팅하는 시즌입니다. 그죠? 그 고배당이 일단 예상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정권주가 해당되는 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이 이렇게 좋잖아요. 그죠? 좋다 보니까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도 많아지고 정보사의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신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자산 운용 이제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자문사라든지 이런 계열사들도 지금 좋아지는 거예요. 실적들이.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정권주는 당연히 지금 이제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주에서 우리가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이라든지 대신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고 뭐 대신증권을 왜 끼워넣느냐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대신증권이 배당 성향이 얼마나 되느냐면은 60%대입니다. 최근 수년간 평균이 그래요. 그죠? 60%라는 의미가 뭐냐면 순이익을 낸 것 중에서 배당으로 지급하는 돈이 규모가 60%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대신증권이 1,000억을 갖다가 순이익을 냈다면은 그 순이익 중에서 600억을 갖다가 배당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 고배당주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제 정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다 물론 은행이라든지 지주사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대면 진료 관련주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정부는 연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갖다가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진을 한다고 해서 뭐 완전히 일단 이제 지금 통과를 갖다 하느냐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 초진은 이제 유지가 되고 병원급은 제외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제 사실 절름발이식 일단 이제 정책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비대면 관련주에 일단 크게 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 내 의료기관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역 이외지요. 보통 이제 지방에서 일단 이제 뭐 아픔이 있으면은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이제 뭔가 좀 완성도가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 듭니다. 그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 광고를 심의를 갖다 확대하고 플랫폼 이제 신고제 시행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 업체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업성에서 그렇게 우호적일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뭐 비대면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다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북 경협주.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누구도 다 인식할 것 같아요. 그죠? APEC 회담 전후로 해서 지금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이렇게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밑에서 뭐 접촉을 한번 해봤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이에 북한은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갖다가 과시합니다. 뭘 하겠습니까?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밑 접촉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갖다가 할 의지가 있다. 통일부에서 일단 그렇게 지금 개선을 갖다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이 김정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핵화를 갖다 빼고서 미국을 정상끼리 만난다면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다. 근데 이런 비핵화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바탕에 깔고서 이야기하면 만날 의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단은 만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번 미사일을 갖다 발사했다는 그 의미는 그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다가 갖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도 트럼프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덥석 손을 잡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 남북 경협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다 갖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뭔가 일단 이제 남북 관계가 사이가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관료들이 급락을 해버렸고 그 손실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투자들은 관심이 이제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무슨 큰 기대를 갖다 걸 수 있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못 믿겠다는 것이 투자들의 입장이 아닌가 싶고, 사실 개인 투자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은 사실 뭐 매주들이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반등을 한다면은 팔아주는 것이 맞겠죠. 그죠? 자, 로봇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대세 관점에서 뭐 인간을 갖다 대체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도란복두법도 일단 이제 인력으로서 일단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회사 측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대체 수요를 갖다가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일단 생산의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로봇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상 뱀의 입, The Jaws of the Snake이라는 말이죠. 그죠? 뱀의 입. 이것에 의해서 산업과 물류 분야가 지금 앞으로 주목이 된다. 뱀의 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 투입량이 적어도 우리 생산성이 높아진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사람을 갖다가 로봇이나 기계가 대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산업 현장에서 지금 사람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마존이 60만 명 갖다가 이제 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고 비용이 엄청날 텐데, 그죠? 뭘 하느냐? 로봇이 대체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갖다 우리가 주목한다면은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사실상 산업이라든지 물류 분야의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올라간 것을 갖다가 따라 매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략은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조정을 갖다가 하고 나서 매수하라. 그것이 뭐 대형주든 소형주든. 금융지주사는 배당이 매력이 있고 상품 계정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정권주를 갖다가 주목하라. 그죠? 원전주는 이제 SMR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은데 SMR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보일 때 한번 사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차전지도 부물 해자 종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두는 것인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관심을 두고 부실주는 팔아가지고 주도주를 교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조정을 받을 때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일단 이제 원전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산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매수하자 이렇게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조정을 더 잘 거치고 나면은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가지고 여유있게 승부하는 전략으로서 이 두산 엘리베이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